네, 반갑습니다.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다음 주 위험한 시장 또 하락장 시그널 나왔다. 시장 대응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복이 지났습니다. 우리 삼계탕 하나씩 드셨으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가을을 준비하면서 주식시장도 이 더위의 힘듦이 지나가고 그 다음 가을에 약간 좀 행복함이 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 증시가 결국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좀 지표들의 부진을 뽑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제 지표의 둔화예요. 발표된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합니다. 이제 7월 소비 판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예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0.1% 하회를 했고요.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51을 예상을 했지만 54.5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용, 물가, 소비, 심리 지표 모두 좀 둔해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요, 약간 이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 종료에 따른 시기적 특성 의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점포의 판매 부진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시점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는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는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33%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몇 프로였죠? 거의 4에서 5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4에서 50%까지도 올라갔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 경제 둔화 우려에 지금 현재는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유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중동 전쟁, 저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유가의 상승도 경계감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미국 해상 봉쇄가 무한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란은 해협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고,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아람코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합니다. 자, 지난주 합의 가능성 이후 아직까지도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악재는 계속해서 꾸준히 흘러나와주고 있었어요. 흘러나와주고 있지만 그게 치명타가 입을 만큼 강한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줬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 버텨준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났던 시장이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들이 점점 치명타가 돼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 모으시는 거 보이시죠? 이전에 잠깐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 모으는 게 이게 바로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콜옵션이 뭐죠?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을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웃긴 점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 바로 여기 두 번째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현물입니다. 현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사고 파는 이것을 봤을 때 외국인이 또 사거리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증시를 견인했던 게 바로 외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풋옵션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봐봤을 때 이것은 선물입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 3거래일째 매도 포지션에서 잡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자, 그리고 요거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콜옵션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개를 좀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봤을 때 외인의 입장이 뭐냐면요, 현물로 증시는 올려요. 증시는 올리지만 결국 시장이 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지 않잖아요. 지금의 시장은 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 하락을 미리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현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하락 베팅에도 일부의 차익 물량을 넣어놓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물로 증시는 올려줘요. 올려는 주는데 만약에 증시가 내려갈 경우 이때 담았던 이 종목들의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실을 콜옵션과 풋옵션에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별도로 챙겨서 이 현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콜옵션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 상방보다는 하방에다가 외인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 만기, 뭐 선물 만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담아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금요일날 팔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요일날 또 조금의 물량이라도 집어 넣는 것을 조금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락에도 베팅을 하되 너무 하락에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게 아닌, 뭐 어떤 부분과 같이 바로 상방과 같이 나눠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시가 올랐을 때는요, 현물과 그 다음에 콜옵션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것 뿐이고요, 증시가 내렸을 때는 현물의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 그 현물의 수익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풋옵션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그나마 다행인 부분 121선 위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이제 뭐 하나의 능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지지선에선요, 이렇게 하나의 캔들만으로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을 보면 알아요. 이전에 정말 뭐 하루 캔들 사이로도 3거래일 넘게를 지지를 받다가 하루 캔들 만에 바로 그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봤고요. 자, 여기도 똑같죠. 이탈은 되면서 어떻게든 지지를 5거래일 이상 붙여줬지만 바로 다음 캔들에서 개파락 빼버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볼 때 요 금요일날 나온 캔들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 언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캔들까지 이 위에서 나와주던가, 아니면 이 캔들이 위로 올라가서 어디? 바로 60일선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은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인식을 가질까요? 바로 확실히 120일선 위에서는 움직임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이 캔들 하나만을 보고 지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외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서 움직임을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되냐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저는 다음 주 시장이 약간의 눌림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근데 눌림이 상승한 만큼 동일하게 눌리는 요런 캔들은 아니고요. 요런 캔들은 아니고 아마 한 절반 정도만, 절반 정도만 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해요.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알 수 있는, 이렇게 올랐으니 몇 주 동안 정말 제대로 된 하락도 없이 올랐으니까 그 이후에 변동성 없이 쭉 내려왔던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건강한 조정이 나왔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하면 좋아요. 저도 상승하면 좋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증시가 상승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지금은 이 상승보다는 살짝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는 게 추후에 상승 모멘텀을 끌고 올라가기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봉을 마저 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121선은 결국 약간 하나의 지지선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결국 어렵다가 약간의 좀 총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그래도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21선에서 이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8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의 전체 흐름만 봤을 때 그 정도 가능성은 아니고 8월 말고 지금 현재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약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고르기 장세라고 하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다면 숨고르기 장세 이후에는 주가는 결국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후 하락하진 않아요. 숨고르기 이후 하락하진 않고 숨고르기 이후에는 결국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상승 쪽에 포지션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내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캔들이 조금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소비 둔화예요. 자, 소비 둔화가 좀 문제예요. 자, 소비 둔화라는 게 악순환 4단계가 있습니다. 악순환 4단계. 자, 그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소비가 감소를 해요. 소비가 감소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지갑을 닫는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내가 퇴근하고 밥도 먹고 나가서 밥도 먹고 뭐 맥주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면서 커피도 한잔 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커피 그냥 회사에서 맥심 아니면 카누 타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이 닫으면 문제가 뭘까요? 바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원래라면 우리 일반 뭐 커피숍 이제 땡 다방이 있습니다. 자, 커피숍 땡 다방이 있는데 그 커피숍 땡 다방에 아침 출근자들 중에 한 100명 정도가 평소에 커피를 사 먹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명 정도가 커피를 사 먹었는데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되면서 100명이 사 먹던 커피가 오전에 자연스럽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50명에서 60명 정도만 커피를 사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의 악순환이라고 하면 바로 재고 누적입니다. 왜 재고가 계속 쌓일까요? 기존에 100명씩 사 먹는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재고를 시킵니다. 커피에 원두를 시키고 우유를 시키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는 50명에서 60명밖에 먹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고는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투자도 자연스레 축소시킨다는 거죠. 투자를 왜 축소를 시킬까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소비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누적이 되고 재고가 누적이 됐을 때 투자도 자연스럽게 축소를 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 커피숍의 비유를 했을 때 투자를 자연스레 축소시킨다라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알바생을 줄이겠죠. 왜 알바생을 줄일까요? 이거는 이제 3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으로 가면 고용 불안 및 소득이 감소합니다. 제가 이거 2번에서 말했죠. 투자 자연스레 축소. 이게 바로 일반 기업, 뭐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땡다방 이런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은 그 투자 축소가 바로 인원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인원 감축을 투자를 축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뭐 구조 조정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도 동결을 시키겠죠. 자,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버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뛰는 게 나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장사를 하던 당시에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장이었고 알바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알바생을 사용을 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럴 땐 알바생을 사용을 했지만 결국 저도 이익과 매출이 감소가 되는 시기가 왔을 땐 솔직히 알바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바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내가 돈은 따로 더 챙겨주겠다. 미안하다 하고 이제 알바생을 자르고 그 알바생을 자른 뒤에 계속해서 뭘 했을까요?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주 7일 15시간씩 일했어요. 장사하면서 주 7일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에는 뭐 매매도 하고 혼자 이제 장사 시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매매도 하고 그다음 점심 장사하고 그러고 조금 쉬다가 이제 재료 준비하고 그다음 저녁 장사하고 그러고 또 쉬다가 새벽 장사까지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결국 매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됨으로써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되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알바생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줄일 수는 없어요. 원래 들어가는 음식의 양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팔았냐? 저는 닭도리탕을 팔았습니다. 닭도리탕. 자, 닭도리탕을 파는데
뭐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감소가 되고 이익이 감소된다. 닭의 호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닭의 호수를 줄이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9호를 쓰던 10호를 쓰던 11호, 12호까지 제가 알기로 가격 차이가 100원? 200원 정도도 안 났거든요. 사실상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도매가라는 것은 비슷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895 쪽은 좀 더 비싸요. 왜냐면 895는 치킨집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895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많다 보니까 공급가 자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던 10호, 11호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치킨집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호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닭 계열로 요리를 하는 그런 쪽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895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 때문에 공급가 자체가 살짝 낮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895랑의 가격 차이가 한 마리당 400원 정도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느낀 게 닭의 호수를 줄이냐? 이거는 뭐 줄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큰 닭을 사용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뭐 재료를 이제 뭐 들어가는 이제 뭐 부재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닭도리탕 먹을 때 뭐가 가장 생각나죠? 감자를 줄이냐? 아니면 뭐 떡을 줄이냐?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료의 퀄리티, 음식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바에는 차라리 구조 조정을 하자라는 심리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리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미안해 하고 차라리 구조 조정을 하고 제가 좀 몸이 고생을 하는 그런 구조에 다다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루에 한 다 4-5시간만 자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해서 가게 가서 세팅 쫙 해놓고 그러고 이제 가게에 마땅히 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라꾸라꾸 침대 아시죠? 라꾸라꾸 침대 피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폐업하고 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소비 둔화를 저는 몸으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의 생각보다 이번에는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한창 하고 그리고 이 소비 둔화를 가장 크게 겪었을 때가 바로 민생지원금 때였습니다. 민생지원금. 자, 민생지원금 나왔을 때 배달업 엄청 많이 시켜 먹었어요. 배달업 엄청 많이 시켜 먹었는데 자, 민생지원금 이제 거의 다 고갈되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왜냐면 공짜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던 돈들이 이제는 다시 내 돈을 내고 먹으려니까 배달 음식부터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소비가 더더욱 감소하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 저는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막 생각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합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에 도움은 됐어요. 도움은 있었다. 매출에 도움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우와 할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도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닭도리탕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복날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복날이 있는 달, 그런 달이 가장 많았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 달이 저는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상 이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근데 오히려 소비의 심리와 소비 둔화는 더더욱 가속화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뒤에는 뭐가 붙을까요? 바로 다시 소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왜 다시 소비가 감소가 될까요? 자, 제가 알바생한테 주던 돈이 100만 원 전후였습니다. 파트타임 알바였고 100만 원 전후를 받던 그 친구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받지 못하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을까요? 돈을 못 버니까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 누적, 재고 누적, 투자도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는 기업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왜? 원래라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이 돈의 최소 4에서 50% 정도를 이 사회에다가 사용하는 친구가 이 4에서 50만 원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것은 당연히 2번과 연결이 되고, 그 2번은 또 3번과 연결이 되고, 3번은 또 4번과 연결이 되는 이런 좀 계속한 악순환이 이번 시장,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 날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저는 조금 당연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좀 밀렸죠. 밀리면서 약간 0.3% 정도 밀리면서 시장 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큰 하락폭은 아니긴 합니다. 큰 하락폭은 아니긴 해도 약간 시장이 조금 밀리고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진짜 안 좋은 거고, 이 소비 둔화의 악재가 아마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는 뭐죠?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됐을 때 지원금으로 해결한다 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민생지원금 이후 소비가 더 감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전선에 서 있던 자영업자로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저의 전업은 뭐였을까요? 바로 장사였습니다. 장사. 저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 닭도리탕 팔던 장사꾼이었어요. 제가 레시피도 다 만든 개인 브랜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금으로 해결한다가 과연 제가 말씀드리죠. 단기적과 장기적의 해결 플랜은 다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금으로 해결한다가 결국은 계속된 악순환을 국내 시장에는 더더욱 불러모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원금으로 해결한다보다는 약간 그냥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가 다시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이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시장은 좀 하락 포지션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시장은 하락 포지션에서 대응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하락 포지션이라는 게 이전에 이런 캔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이런 캔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하락 있잖아요. 요런 하락, 요런 느낌의 하락, 그냥 조그만한 캔들의 하락 정도를 예상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지표 자체가 다시 밝아졌어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서 지표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꼬리를 틀었습니다. 꼬리를 틀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우상향 패턴에 올라갈 것은 맞아요.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눌렸다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눌렸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는 약간 상승장보다는 살짝의 조정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락장까지는 아닐 거예요. 막 진짜 미친 하락장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조정에서 하락, 조정과 하락이 약간 조금 동반되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제 주말 좀 잘 보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제 지인들 만나서 회를 먹었는데 요즘 농어가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농어회 한번 드셔보시고 좀 우리도 이렇게 제철에 따라서 음식도 잘 먹어가면서 시장보다는 건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유튜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